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이제 조만간 공지가 될 텐데 과제를 업로드하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자신의 과제를 전체 리스트로부터 올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앞부분에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구버전 제안서, 신버전 제안서, 개인 과제, 수탁 과제, 뭐 공동 과제 이런 부분들 유형별로 다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을 봐도 되긴 하는데 이 전체 리스트로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 리스트로부터 개인 과제 하나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먼데이닷컴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데이닷컴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JRI 이메일 주소를 넣고 먼데이의 비밀번호 넣으셔야 됩니다. 아마 설정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다닥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대로 가네요. 일단 여기 홈으로 가시면 이제 기본 스페이스가 보이고 여기서 저희가 갈 곳은 여기 제주연구원 언더 홈입니다. 이거는 전체 누구나 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체 과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전략기획실에서 등록한 올해 모든 과제가 리스트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어떤 과제랑 연관이 있는가 보고 싶으면 여기 사람을 클릭하십니다. 사람을 클릭하고 이제 본인의 포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조나문이니까 제 거를 클릭하면 제가 PM이거나 제가 공동연구원으로 있는 모든 과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설명드리면 여기 과제 풀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과제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링크입니다. 그리고 과제 유형이 있고요.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 여기 공동연구자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이제 부서 소속 과제인지, 그리고 과제 진행 상황, 그리고 연구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는 수동으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둔 상태입니다. 뒤에 부분은 뭔가 테스트용으로 남긴 것 같은데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전략기획실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제조 공급 서비스 혁신 방향 과제를 가보겠습니다. 가고 싶으면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대강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는데 실제랑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랑 과제랑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안서 옛날 방식인데 옛날 방식이지만 일단 옛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구 설계서랑 연구 수행 심의서인가 이런 좀 신버전으로 바뀌었죠. 그 버전 과제 내용을 반영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9버전 과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 테이블 간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두를 클릭해 보면 여기 연구 설계 심의 자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과제 개요. 자, 과제 개요는 과제에 대한 개요인데 원래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걸 넣는 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연구 설계 심의 자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없죠. 자, 여기에 이제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지금은 제안서랑
두 개를 등록하겠습니다. 제안서랑 그 연구 수행 계획서. 그래서 여기 이제 샵을 하나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큰 제목이 나옵니다. 이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제안서 하고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F 하면 파일을 올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제안서 PDF를 올리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도 같이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PDF는 필수적으로 올려주셔야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데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파일은 PDF랑 워드 파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 수행 계획서 하고 마찬가지 슬래시 F 눌러서 파일 누르시고 연구 수행 계획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구 설계 심의전 올렸고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뷰라고 하는데 이거 순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로 가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블록이라고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핑크색 그룹은 연구 관리 해서 연구에 이제 그 수행에 필요한 절차들 뭐 연심회라든가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자문회의 뭐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다음 아래는 연구 목차입니다.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코드 순서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렬을 하시면 코드 순서로 되고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고정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요 코드 순서대로 쭉 나왔죠. 대체로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연구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여기 이제 아이템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먼저 연구 관리를 보겠습니다. 보통 연구 관리는 연구 수행 계획서에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상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코드가 두 개, 숫자가 두 개인데 이거는 오류입니다. 지운 줄 알았는데 안 지워졌네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중복된 코드는 삭제해 주시고요. 숫자도 혹시 남아 있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수행 계획서를 일단 열어서 이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영할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타임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타임테이블에서 뭘 할 건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하시고 싶으시면 연구 관리를 그냥 요거랑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것들도 넣으실 수 있거든요.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짜잘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문회의를 2번 더 한다든가 여기 적혀 있는 거 외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 자문회의 뭐 다른 거 하나 더 해가지고 하면 되죠. 출장을 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겹치는 거는 그냥 써주시고요. 연구 방향 설정이 뭐 과제 심의에 해당이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 과제니까 전부 담당자가 저잖아요. 일괄로 고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고 담당자를 하시면 요 체크된 거가 전부 같은 걸로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담당자를 전부 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챕터별로 사람이 다르거나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부분 다르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만 담당자는 한 줄에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나중에 그 시간 배분을 할 때 누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소요됐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려면 한 줄에 한 명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타임라인은 지금 연구반에서 1월 중이죠. 참고로 이걸 엑셀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 준비가 지금 1월이니까 1월 내내니까 대략 그냥 1월 첫째 날부터 1월 마지막 날까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1일 됐죠? 다음, 자, 저는 연구과제 심의가 없으니까 빼고요. 이거를 문헌조사라고 바꾸고, 라고 하고 1월 2월 동안이죠. 그러면 1월부터 1월, 그다음에 2월 그냥 말일까지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조사는 2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2월 1일부터 2월 3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포럼 중간 보고 원래 있는데 전문가 포럼 사이에 껴있죠? 그러면 아래다가 아이템 추가 왜 아이템 추가 없지? 이건가? 추가하신 다음에 저 들어가고 싶은데 코드 사이 값을 일단 넣어 주십시다. 원래 코드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좀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해지면 그때 정하면 되겠죠. 자, 1차 전문가 포럼이 필요하죠. 전문가 포럼 하고 지금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1500 정도로 매기고 기간을 3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죠. 사실 이 시간을 정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이 간트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간트로 보게 되면 이제 요거랑 사실 이게 간트거든요. 이 표가 저기 그 연구생 객수는 표가 이게 보여서 이걸 갖고 이제 발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1차 전문가 포럼까지는 했고 그다음에 1차 중간 보고가 3월 중에 있다 하면 얘를 3월 1일부터 대강 이 정도 엄밀하게 또 확실하게 맞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항목이 없으니까 항목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 보고 다음에 설문조사가 있죠. 그럼 설문조사 하고 대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넣어주고 설문조사는 4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4월 1일부터 30일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2차 전문가 포럼 있네요. 그래서 이게 2차 전문가 포럼 하고 5월달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집필 이거는 이제 저기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최종 평가 수정본 최종 납품 이거만 쓰면 되겠네요.
최종 평가. 지금 여기 지금 8, 9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번 연기된 과제라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저희 똑같이 할게요. 이거대로 8월로 돼 있죠. 한 달 꽉 채우실 필요는 없고 실제 날짜가 명확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엄밀하게 엄격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세부 조정하시면 되니까. 최종 보고 연심의 심의는 일단 여기는 없으니까 일단 제하겠습니다. 제하실 때는 이렇게 점점점을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정 보완 최종 납품. 지금 달력 보고하는 건 했으니까 이번엔 요 수정 보완 최종 납품은 간트로 해볼게요. 간트로 봤을 때 자동 맞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날짜 근처로 가게 만드는 거고 이게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할 거냐입니다. 저희는 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기가 적당하고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줌인, 줌아웃 이렇게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최종 평가하고 수정 보완이 9월로 돼 있으니까 이걸 9월로 하고 그다음에 최종 납품도 같은 식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차입니다. 자, 9 버전 이제 연구 보고서를 만드셨다면 목차에는 이 타임라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버전에서는 목차에도 타임라인이 있죠. 신버전의 타임라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정책국과 추정이 이제 뭐 저랑 김지환 박사님이랑 김윤호 박사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그냥 아이템을 추가를 해서 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국과 추정이 둘이다. 아 이거 이럴 때는 복사라는 게 더 낫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만 다르니까 복제하기, 업데이트 포함 복제하기 뭐 일단 하세요. 그냥 업데이트라는 게 요건데 저희가 메모를 다는 거 댓글 같은 거 주석을 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것만 사람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지우고 김지환 박사님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고 김윤아 박사님인데 여기 안 보여? 그러면 김윤아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카피는 다 지워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그 신버전으로 하는 거는 필요시 한 번 더 할 거고요. 사실 이건 다른 영상에 이 내용은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지금은 9버전으로 하는 거니까 9버전은 그럼 타임라인이 없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과제 시작일부터 끝날까지로 해서 설정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지금 시작일이 1월 9일부터 9월 30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1월 9일부터 9월 아이고 10월 넘어갔네. 9월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9월 클릭하시고 30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제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언체크해서 지워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목차죠. 그래서 목차를 절 단위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론, 연구, 개요. 그 다음에 2장 초거대 어쩌고저쩌고. 초거대 이것도 엑셀로 할 수 있어요. 요 영상의 직전 영상에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나? 직전 하면 그 전전인데. 아무튼 요 내용들을 하시고, 만약에 좀 칸이 좁은 것 같다, 이게 엑셀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서 오셔도 됩니다. 네. 일장 서론. 공공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목차가 많고 라고 하면, 사실 이게 엑셀 똑같아요. 네임, 코드 담당자, 상태 이런 것들을 중에 내가 엑셀로 일괄해서 넣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넣어주면 되거든요. 넣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더 선호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처음에 약간 그 어려우실 텐데 한번 익숙해지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우연찮게 내용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거 담당자 다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초기 세팅한 동안에 되게 많은 알림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알림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을 어사인하면 내가 이 태스크에 배정이 됐다라고 알림이 가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요 뮤트 칼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정이 돼도 안 가져요. 지금 에러가 난 거는 한 명만 해야 돼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로 지우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는 이것도 코드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로 세 자리의 첫 자릿수는 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 이름이 나온 부분은 00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매기는 것 같아요. 절에다가. 근데 그럼 사이에 아까처럼 끼우려면 어떻게 하냐? -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요거는 기획실에서 한번 기준을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 예전에 매뉴얼에 나왔던 그 코드
규칙대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제 과제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약간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대강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일단은 이 과제는 다 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요된 시간을 보시면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과제 하나 올리는데 대체로 3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이제 이전에 영상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했었어요. 시간 소요 시간이. 이렇게 해서 그 종속성이라는 거는 앞에 거가 돼야지 뒤에 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타임 스케줄 잡을 때 쓰는 건데, 일단 지금은 가려셔도 됩니다. 이게 엑셀에서 그 열 가리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신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 시간이 얼마가 예정된지도 배정하시죠. 근데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완료일은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서 완료로 바꿨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완료로 바꾼 날짜가 체크가 됩니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 완료는 되게 옛날에 했던 건데, 그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실제 진행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실제 완료된 날짜랑 다르게 됐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고, 일단 9버전 과제는 계획된 업무 시간, 실행 업무량 이런 부분들 일단은 과제 업로드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를 하면 일단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을 다시 하자면 맨 처음에 전체 과제 리스트에서 자기의 과제를 한다. 이번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강현실 박사님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현실 박사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본인 거 하나 가서 일단 이게 코드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 여기 코드 정렬이 원래 기본인데 지금 이게 템플릿이라고 해서 과제가 지금 다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하는 템플릿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랑 숫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워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연구 설계 심의 자료 쪽에다가 제안서랑 그 파일 올리고 연구 수행 계획서 파일 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시 테이블로 가서 요 부분을 이제 실제 자신의 그 연구 수행 계획서에 있는 요걸 보고 따라서 쭉쭉쭉 적습니다. 9버전 10버전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쭉 하시면 되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고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강현실 박사님 강현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일단 알림 안 가게 뮤트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내용을 딱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부 계획에 목차랑 좀 맞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 오늘 과제 그 올린 방법 1차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과제 공지 나오면 요거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